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서 332페이지요. 등기 중 마지막 파트 가등기에 관한 문제로 갑니다. 일단 등기 파트가 뜬다면 우리가 지금 봤던 어떤 등기의 추정력이라든지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논점 이런 것들 위주로 뜰 겁니다. 가등기가 뜬다면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 왜 문제가 되는지 볼게요. 일단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가등기는 다 담보 목적의 가등기입니다. 이 부분은 가등기 담보법에서 저당권과 똑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론적인 가등기. 자,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은 가불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매수인이 현실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은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그죠? 근데 아직까지 뭐 이전 등기를 뭐 할 수 없는 대내적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이에 대해서 가등기를 합니다. 가등기. 근데 이와 같은 가등기가 됐다면 이와 같은 이론적인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만 있을 뿐 나머지 일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년도 1월 10일자에 이와 같은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매수인 앞으로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뭐요? 매도인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넘깁니다. 그럼 적법하게 뭐요? 이자가 소유권을 취득했고 가등기만으로 이자에게 전혀 대항을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가등기에서 매매가 한 15년도 1월 10일자 있었다 볼게요. 근데 가등기에서 우리 이전 등기 본등기를 합니다. 17년 1월 10일자에. 즉 본등기는 이때 있었지 뭐예요? 본등기가 되면 그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올라갑니다. 이와 같이 가등기는 나중에 뭐예요? 그에게서 본등기가 되면 본등기 순위를 가등기 순위로 올리는 이와 같은 순위 보존의 효력만 있을 뿐 어떠한 나머지 효력도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되면 순위가 뭐예요? 을의 이전 등기 순위가 병의 등기 순위보다 뭐요? 먼저 된 걸로 순위가 올라가죠. 그럼 하나의 부동산인데 두 개의 등기죠. 모순되죠. 그러면 등기 공문이 직권으로 병 앞으로 경된 등기를 말소하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된 게 가등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권리 변동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갑이 유효하게 병의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일단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죠. 그다음 앞에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등기 명의인에게 해당 등기에 기초된 권리가 존재하는 걸로 추정되고 있죠. 그래서 가등기는 어떤 권리? 어떤 등기,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해서 가등기했다 그죠? 그렇지만 가등기는 가등기에 되어 있다도 뭐요? 그 가등기에 기초된 이와 같은 권리가 등기 명의인에게 존재하고 절대 추정이 안 됩니다. 그 추정된다 소일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되면 그 본등기 순위만 가등기 순으로 올라갈 뿐 언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냐. 소유권 취득 시기는 뭐예요? 본등기 시지 가등기 순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소급한다고 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실체적 권리 관계가 등기 명의에 가등기 명의에 존재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쏘길 거고 추정 안 됩니다. 그다음에 본등기가 되면 뭐예요? 권리 변동의 시점이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아니죠. 그죠? 본등기 시에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이 두 가지를 쏘길 겁니다. 자, 볼게요. 가등기의 효력. 1번 본등기 하기 전 효력. 가등기 자체만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척할게요. 왜 여기서 가등기죠?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가등기 명의인에게 그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존재하는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추정력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체크할 필요 없죠. 가등기만으로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뭐요? 갑이 소유자죠. 적법하게 처분할 수 있고 매수인이 적법하게 소유권 취득함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집은요.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본등기 순위가 뭐요? 가등기 순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등기는 이와 같은
순위 보존의 효력밖에 없습니다. 착각이요. 물건 변동은 뭐요? 가등기 시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순위만 올라갈 뿐 물건 변동은 본등기 시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등기 파트에서 우리 시험에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추정력에 관한 문제죠. 등기 추정력이 깨어지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첫 번째, 보존등기죠. 보존등기는 일단은 등기 명인에게 권리가 존재하고 추정되지만 그 명인이 원시 취득자가 아님이 밝혀지면 바로 깨어진다 그러죠. 따라서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가 신축자가 아닌 것이 밝혀졌다 그죠. 깨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이 여러 명의 공유 관계로 되어 있는데 지분의 합계가 뭐요? 분모를 초과하더라고요. 명백히 잘못됐죠. 그럼 추정력이 깨어지고, 그 다음에 틱은요, 보존등기죠.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인이 부동산을 타인으로부터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을 하는데 전 소유자가 이를 부인한다 그죠. 즉 등기 명의인이 원시 취득자가 아님이 밝혀졌죠. 그럼 바로 추정력 깨어진다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옳은 것은 현행법상 등기는 부동산 물건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더라고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효 등기에 유형 가능하죠. 당사자 합의가 있죠. 이때 합의의 방식은 제한 없죠. 명시, 묵시죠. 모든 의사표시는 묵시와 의사표시가 다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는 판례가 전원 합의를 요건으로 유효성을 인정하지만 허가 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이더라 그죠. 정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상속은 187조죠. 등기 없이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 5번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그 승계 취득자 사이 합의로 직접 승계 취득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 일종이 뭐야? 중간 생략 등기의 일종으로서 판례가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더라 그죠. 네. 자, 지금까지 부동산 물건 변동에 관한 요건 등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334페이지 동산 물건의 변동으로 합니다. 동산 물건 변동에서는 우리 시험에서 출제된다면 선의 취득에 관한 249조부터 251조까지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일단 공통적인 부분을 우리가 떠올려 볼게요. 동산 물건은 현행법상 지난주에 했죠. 즉 용익 물건은 부동산에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익 물건은 동산에는 성립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등기로 공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산에는 원칙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그죠. 그 현행법상 동산 물건의 종류는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까지입니다. 그와 같은 동산 물건의 변동도 크게 두 가지죠. 자신들이 원해서 법률 행위에 의한 동산 물건 변동과 그다음 뭐요? 법률 규정에 의한 동산 물건 변동,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겠죠. 그래서 의에서 동그라미 2번 법률 행위한 물건 변동은 양도인이 권리자인 경우도 있고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규정한 동산 물건 변동은 시효 취득, 선점, 유실물습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쌍가리 2번 갑니다. 법률 행위한 동산 물건 변동. 앞에서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건 변동은 물건 변동을 원하는 법률 행위, 물건 행위 플러스 뭐요? 공시방법까지 구비되죠. 그때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등기다 그죠? 등기해야 됩니다. 근데 동산은 등기가 아니라 뭐요? 해당 동산의 물건 관계를 대조로 공시하는 게 점유죠. 그래서 동산 물건의 변동은 법률 행위한 물건 변동은 여하튼 공시방법인 점유로 뭐요? 상대방이 이전하는 식으로 오죠. 이를 점유이죠. 이것을 인도라 합니다. 그래서 동산 물건 변동은 법률 행위 플러스 뭐요? 공시방법을 타박에 이전한 인도, 이와 같은 공시방법을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88조 볼게요.
동산에 관한 물건의 양도는 양수는 원에서 주어져. 즉 양도 동그라미 할게요. 법률에 의한 동산 물건 변동을 말하죠. 양도는 and 공시 방법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인도체 걸게요. 인도하여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부동산 물건 변동하고 똑같이 성립 요건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행위 플러스 뭐야? 공시 방법인 인도까지 구비되어야만 동산 물건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인도에는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정도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자, 자동차를 매매했다 볼게요. 근데 제 설명은 엄격하게는 틀립니다. 자동차는 권리관계가 등록으로 공시되죠. 그래서 물건행위 플러스 등록입니다. 근데 자동차를 그냥 대표 동사이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기억할게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그 동사의 소유권 취득하려면 양자 간의 합의 플러스 뭐요? 인도죠. 이때 현실적으로 넘겨주겠죠. 이를 현실의 인도. 즉 인도는 원칙, 현실의 인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이 양 보세요.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는 당사자 의사표시만 뭐요? 그 인도의 효력이 있는 걸로 된다 그죠? 즉 이자가 매수합니다. 근데 이미 뭐요? 갑으로부터 자동차를 빌려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을이 갑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고자 합니다. 그럼 원칙 다시 되돌려 줬다고 하면요. 매수했기 때문에 인도받고 복잡다 그죠? 그때는 양자 간의 합의만으로 인도가 있는 걸로 된다 그죠? 이를 간이 인도라 합니다. 간인도. 자, 189조로 갑니다. 동산에 관한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방식의 인도를 점유개정이라 합니다. 점유개정. 점유개정 방식의 인도. 갑이 화물차 영업을 통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주 가난한 자영업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돈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매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필요하죠. 따라서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빌려서 영업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팔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도했다가 빌렸기 때문에 다시 넘겨받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죠? 이 경우는 계속적으로 갑이 그 자동차를 점유하면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인도가 있는 것으로 된다 그죠? 이를 점유개정 방식의 인도. 즉 점유개정 방식의 인도는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도 전후에 계속 갑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인도가 있었냐 제일 분명치 않다 그죠?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는 점유개정 방식의 인도는 안 됩니다. 그 점유개정이 어떤 거다 그 개념 정도요. 그 다음에 190조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에 인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죠? 이를 반환 청구 양도 방식에 의한 인도라 합니다. 예컨대 갑 소유의 차를 A가 빌려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이 그 자동차를 을에게 매도하고자 합니다. 그럼 임대차 관계이기 때문에 갑은 임차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반환 청구를 가진다 그죠? 이때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대신 갑이 A에 대해서 가지는 뭐요? 여하튼 반환 청구권을 매수인에게 양도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뭐요? 그 현실적으로 물건의 인도가 있었던 걸로 됩니다. 이를 반환 청구 양도 방식한 인도라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뭐요? 여하튼 4가지 방식이 있더란 겁니다. 그중에 일정한 경우는 점유개정 방식의 인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우리가 찾으려고 개념을 봤습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는 현실적으로 선의취득이 뜰 겁니다. 선의취득. 이미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고 또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갑을 간의 자전거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적법하게 소유자라면요,
이자는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가 소유자입니다. 무권리자죠. 그런데 갑이 그 자전거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빌려서 점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훔쳐서 또는 주워서 그죠. 그래서 자기가 점유하고 있음을 기하고 현재 권리관계가 동사는 점유로 공시되죠. 그래서 우리 대조를 어떤 권리자로 나타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자기 것이냐 팝니다. 그때 양수인이 이를 믿고 선의무과실로 거래를 통해서 양수한 경우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일자도 동산거래 안전에서 즉시 양수인에게 해당 동산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자. 이를 선의취득. 따라서 동산의 경우는 점유의 공실력이 인정되는 제도더라 그죠. 자, 그럼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볼게요. 249조. 평행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양수는 뭐야? 원에서죠. 법률행위 한 물권 변동입니다. 그래서 양수 동그라미 할게요. 따라서 선의취득은 뭐예요? 거래 안전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난 경우만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그죠. 상속등은 법률 행위가 아니죠. 거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선의취득이 될 수 없다 그죠. 양수한 자가 설의이며 가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데도 뭐요? 동산거래 안전에서 즉시 양수인에게 소유권 취득을 인정을 하는 제도를 선의취득 제도라 합니다. 자, 요건 볼게요. 첫 번째, 선의취득이 되려면 뭐요? 그 물건은 동산이어야 하고 선의취득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동산 물건의 종류는 거래로 인한 취득이기 때문에 뭐요? 거래하고 상관없는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입니다. 그때 보겠지만 점유권도 뭐요? 현재 건물을 점유만 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다 그죠? 거래하고 상관없죠. 따라서 거래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동산 물건의 종류는 현실적으로 소유권과 질권이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소유권만이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선의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은 동산이어야 한다 그죠? 다만 동산일지라도 점유자의 점유의 공실력이 인정이 되는 제도이므로 모든 동산이 아니라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이미 민법 총칙에서 봤습니다. 금전은 어떤 개성이 없이 오로지 뭐요? 일정 액수의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어떤 거래 매개 수단, 가치 매개 수단에 불과하므로 빌렸든지 훔쳤든지 언제나 가지고 있는 자가 점유자이기 때문에 선의취득하고는 상관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양도인에 관한 요건. 양도인이 무권리자지만 현재 그 물건인 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점유의 형태는 제한이 없어요. 직접 점유하든 뭐 간접 점유하든 자주로 점유하든 타주로 점유하든 점유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뭐요? 양도인이 권리자라면 선의취득 필요 없죠. 그죠? 적법하게 승계취득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양도인이 무권리자라야 됩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제한능력자라든지 무권대리인 경우는 해당 민법 총칙의 문제일 뿐 선의취득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양수인에 관한 요건. 이 어떤 선의취득은 동산 거래 안전을 위한 요건이기 때문에 양수인이 해당 동산을 거래를 통해서 취득할 것. 거기다 쳤거든요. 거래 행위를 통해서 취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셋째 줄 매매, 교환, 정력, 경매 등의 경우에만 선의취득이 될 뿐 상속, 합병 등은 거래 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선의취득의 원인이 될 수가 없다. 가장 쉬운 겁니다. 자, 넘깁니다. 두 번째, 양수인이 뭐예요? 거래를 통해서 해당 동산의 점유를 취득을 해야 된다. 그죠? 점유를 취득해야 돼요. 그때 점유를 넘겨받는 방법은 현실인도, 간인도, 점유 계정, 목점을 반환 청구의 양도 방식이 있는데 점유 계정까지 선의 취득을 인정한다. 여전히 양도인이 계속 목적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그죠? 여기까지 선의 취득을 인정한다면은 정말 진정한 소유자를 너무나 해할 염려가 있다. 그죠? 자기들끼리 짜고서 팔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론요.
양수인이 동산 거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해당 동산의 점유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점유 취득에는 뭐요? 그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점유 개정 방식한 선의 취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거기다 적을게요. 둘째 줄. 그 다음 세 번째. 동산 거래 안전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는 유효해야 됩니다. 거래 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거래 행위가 무효라면 뭐요? 그에 따라 어떠한 효과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선의 취득은 처음부터 따질 필요도 없죠. 그죠? 거래 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됩니다. 따라서 거래 행위의 제한 능력이라든지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등의 뭐요? 무효 취소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는 해당 민법 총칙의 문제가 될 뿐 선의 취득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양수인은 잘못이 없어야 된다. 그죠? 거래를 통해서 평온공론하게 선의 무과실로 해당 동산의 점유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점유권 파트에서 다시 보겠지만 나머지는 다 197조에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뭐요? 무과실은 추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과실은 양수인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효과.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면은 양도인은 무권리자죠. 따라서 이자의 선의취득자의 권리취득은 성계취득은 될 수 없죠.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더라고요. 선의취득이란 249조에서. 따라서 성계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선의취득은 뭐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선의취득자는 법에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 취득한 소유권에서 부당이득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뭐요? 당연히 이자에게 어떤 불법행위 책임 등을 물을 수밖에 없죠. 자기들의 내부적 관계로. 자, 그 다음에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으로 갑니다. 다시 앞부분으로 들어가서 법조문 250조, 251조를 볼게요. 250조. 전조의 경우, 우리 선의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소유자를 희생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은 진정한 소유자를 희생시켜서라도 동산거래 안전을 위해서 선의취득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한계를 둡니다. 이자가 선의취득을 했더라도 뭐요? 그 선의취득한 물건이 도품 또는 유실물인 경우는 진정한 권리자가 뭐요? 선의취득자에게 일정 요건에서 되찾을 수 있는 특칙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의취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선의취득했더라도 뭐요? 진정한 권리자가 일정 기간 내 선의취득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이자가 선의취득 못했다면 이자가 여전히 소유자이기 때문에 제한 없이 소유권에게서 되찾을 수 있다. 그죠? 선의취득했더라도 진정한 권리자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특징입니다.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일 때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된 날로부터 뭐요? 2년 내에 적을게요. 2년 내에는 그 물건의 반환을 선의취득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 또는 유실물이 검전일 때는 거래하지 않다. 그죠? 검전은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고 언제나 가진 자가 소유자가 된다. 그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징. 이자가 선의취득을 했습니다. 선의취득했더라도 뭐요? 선의취득한 그 동산이 도품 또는 유실물이다. 그죠? 그때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선의취득자에게 2년 내에는 뭐요? 2년 내에는 돌려달라 무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251조로 다시 가볼게요. 특칙의 특칙이요.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선의로 매수한 때는 선의로 매수 적게요. 이때 선의로 매수를 밑에다가 선의취득한 때는 이렇게 적게요. 즉 250조, 251조는 뭐요? 선의취득한 것을 전제로 특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처음부터 선의취득 못했다면 이자가 여전히 소유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되찾을 수 있다. 그죠? 선의취득했더라도 2년 내에는 되찾을 수 있는 특칙이기 때문에 이자가 일단 선의취득한 것을 전제합니다. 선의로 매수했다는 것은 뭐예요? 선의취득했다. 그러면 선의취득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다시 본문 가볼게요. 그래서 250조에 하면 이자가 선의 취득했더라도 뭐요? 그 물건이 도품 또는 유실물이라면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뭐요? 2년 내에는 무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다시 251조에 하면 이자가 선의 취득했는데 어디서부터요?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선의 취득했다고 하죠. 더욱더 이자는 보호될 수밖에 없죠. 그때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2년 내에는 선의 취득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때는 무상이 아니라 뭐요? 선의 취득자가 양도인에게 뭐요? 지급한 대가를 변상을 해야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따라서 선의 취득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반환을 청구했을 때는 뭐요? 그 대가 변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니은. 피해자 또는 유실자의 선의 취득자의 반환 청구를 원칙적으로 뭐요? 무상이다. 그죠? 다만, 선의 취득자가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선의 취득할 때는 그자는 더욱더 잘못이 없죠. 그때는 무상이 아니라 그자가 양도인에게 지급한 대가를 변상을 해야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판례는 다음 회차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자, 기출 문제를 볼게요. 옆 페이지. 틀린 것은 선의 취득에 관한 민법 249조는 선의 취득할 수 있는 동산 물건의 종류는 소유권과 현실적으로 질권이다. 그죠? 따라서 질권도 선의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동산 질권에도 준용한답니다. 그 다음 2번.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동산이 아니죠. 그죠? 권리입니다. 따라서 선의 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경매 취득은, 경매는 뭐요? 매매의 일종이죠. 그죠? 따라서 선의 취득은 거래 안전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매매라든지 뭐요? 경매, 교환, 정려 등의 경우가 선의 취득 가능하다. 그죠? 따라서 경매로 취득한 것은 선의 취득한 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뭐요? 해당한다. 그죠? 어떤 것만 거래가 아닌 상속이라든지 어떤 합병, 포괄 유정 등은 거래 행위로 한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선의 취득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양수인이 거래를 통해서 그 해당 동산의 점유를 현실적으로 취득을 해야 되는데 점유 개정 방식은 취득은 되지 아니한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금전 아닌 유실물이 선의 취득의 목적인 경우 유실자는 유실한 날부터 2년 내는 뭐요? 무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죠? 예. 자, 그럼 지금까지 동산 물건의 변동 중 출제될 수 있는 선의 취득까지 봤습니다. 자, 나머지 4번. 물건의 소멸은 모든 물건의 공통적 소멸 사유와 똑같이 동산도 뭐요? 뭐 목적물의 멸실이라든지 소멸시의 완성, 공영징수, 포기, 혼동, 몰수 등이 있으면 소멸합니다. 그 중에서 뭐요? 포기는 원해서고 나머지는 다 법률 규정한 물건 변동에 해당하죠. 그 제목 정도만 확인하시고 우리는 어디를 보시냐면은 넘기시면 혼동만 봅니다. 혼동. 자, 혼동 파트는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바는 없지만은 언젠가는 출제될 수 있는 하나의 논점입니다. 을이 갑소유 토지 위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요? 을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 경우 을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뭐요? 소유권도 가지고 지상권도 동시에 가질 필요가 없죠. 그죠? 이와 같이 양립할 수 없는 2개 이상의 지가 뭐야? 한 사람에게 기속이 됐을 때 그때 뭐야? 어느 하나의 권리가 소멸한다. 그죠? 이를 혼동이랍니다. 혼동. 그럼 이 경우에 어떤 권리가 소멸하겠어요? 당연히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하겠죠. 그래서 이건 원해서가 아니라 뭐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을 앞으로 경된 지상권 등기를 뭐야? 말소 등기 할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혼동이 있으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그죠? 또 하나,
자, 우리 갑에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채무요. 채무자입니다. 근데 갑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을이 갑을 상속을 했습니다. 그럼 자기 자신 스스로 자신에서 채권자도 되고 채무자 되고 말도 안 되죠. 그럼 채무는 소멸합니다. 이와 같이 혼동은 물건과 채권의 공통적인 소멸 사유에 해당합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혼동이나 사건이 있으면 자동적이다 그죠? 법에 의해서입니다. 자 볼게요. 혼동 191조 1항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 동그라미 할게요. 다른 물건이 뭐죠? 제한 물건이죠.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소한 데는 뭐요? 당연히 제한 물건인 다른 물건이 소멸한다 그죠?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된 데는 소멸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그래서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을의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그러죠. 따라서 을의 지상권 위에 A가 저당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을의 지상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자에게 손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애적으로 해당 권리가 다른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된 경우는 그때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제3자 보호를 해서. 양, 전항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외의 물건과 즉 제한 물건 거죠. 그를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한 경우도 준용한다. 그래서 이 경우 A가 을의 지상권에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A가 을을 상속했습니다. 그럼 자신 스스로 뭐요? 지상권자도 되고 그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자도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어떤 권리가 소멸하겠어요? 당연히 저당권이 소멸하겠죠. 그러니까 제한 물건과에도 혼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일반적으로 뭐요? 만약에 출제된다면 제한 물건과 소유권의 혼동을 가지고 사망처각이요. 점유권은 소유권 등 본권과 병존이 가능하더라 그죠. 따라서 성질상 혼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유권에 관해서는 전이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혼동의 개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티귿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점유권은 소유권 등과 병존이 가능하다 그죠. 따라서 성질상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혼동된다. 속일 수 있습니다. 자, 혼동의 유형요. 기억. 그래서 지상권자가 그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죠. 그럼 제한 물건인 지상권은 당연히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그 지상권이 제3자의 권리 목적 즉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그죠. 그때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볼게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이 있으면 제한물권이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그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된다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다 그죠. 그런데 시험에서 한 편 붙습니다. 조문은 없지만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볼게요. 을이 갑 소유 토지 위에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A가 뭐요?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때 A가 없다면 뭐요? 당연히 자신 스스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도 되고 저당권자도 될 필요 없다. 그죠? 그럼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그런데 동일 부동산 위에 2번 저당권이 존재를 하더라. 그때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뭐요? 저당권을 소멸케 한다면은 이자가 아무런 원인도 없이 순위가 올라가죠. 근데 이자가 그 같은 특별한 이익을 인정할 필요 없다. 근데 반대로 본인에게 손해된다. 그죠? 따라서 그런 경우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전제는 뭐요? 선순위 저당권자, 선순위 잘해야 됩니다. 선순위자가 어떤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자기보다 후순위자가 있는 경우는 선순위자 이익을 위해서 뭐요? 선순위자의 해당 권리를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반대로 A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기보다 후순위자가 없죠. 후순위자가 없습니다. 을은 어차피 자기보다 선순위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후순위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요. 당연히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은 자기보다
후순위자가 있는 자가 뭐야? 토지 소유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석상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더라도 뭐요? 선순위자의 이익에서 선순위 저당권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니은은 제한 물권 간의 관계죠. 효과로 갑니다. 혼동은 원에서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그죠? 법률 규정에 한 물권 변동이므로 지상권 등이 소멸하기서 저당권 등이 소멸하기서 말소 등기 필요 없다고 그죠? 혼동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요, 혼동은 거래 물권 소멸권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우연히 뭐요? 혼동 이전에 법률 관계가 회복되더라도 혼동으로 인한 뭐요? 물권 소멸이 되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볼게요. 갑이 사망합니다. 을이 상속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 스스로 소유자 되고 저당권자도 될 필요 없죠. 그럼 저당권을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갑이 살아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는 처음부터 뭐야? 상속이 없었던 게 되죠. 따라서 그런 경우가 아닌 한은 혼동을 한 소멸은 절대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물권법 중 뭐요? 물권 총론에 관한 논점들을 봤습니다. 일단 물권 총론에서는 우리 시험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322페이지 이하 뭐요? 물권 일반에 관한 어떤 논점을 실으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이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논점 이미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326페이지 이하 부동산 물권 변동의 요건과 관련해서 법률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요건, 그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 그래서 이와 연결해서 뭐예요? 등기에 관한 논점까지. 그 다음에 동사안에서는 선의 취득에 관한 논점 정도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물권법 강론으로 갑니다. 344페이지 점유권 옵니다. 점유권 파트에서는 한 문제입니다. 일단 점유권에서는 우리가 조문 위주로 쭉 검토를 하시면 돼요. 다만 점유권 파트에서 나름대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갈 파트는 349페이지 이하 6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201조부터 203조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361페이지 점유보호 청구권, 즉 점유권이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의 논점, 이런 것들만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다룰 뿐, 나머지는 조문만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일단 점유권의 개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즉 점유권이라 하면은 소유권 등 뭐요? 그 객체의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 등 본권의 유무는 따지지 않고, 그죠? 본권의 유무는 따지지 않고 현재의 점유라면은 그 물건을 사실상 자기 것같이 지배하는 어떤 사실상 지배 상태를 점유한다, 그죠? 현재 점유만 있다면 그 자체를 권리로 인정해 주는 것을 점유권이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그죠? 근데 현재 잃어버리지 않죠? 그럼 소유권도 가지고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도 있습니다. 그 점유권은 성질상 소유권 등 본권과 병존이 가능하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금방 봤죠. 점유권은 혼동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그죠? 혼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절도, 그죠? 절도는 그 객체인 물건을 자기가 적법하게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 등 본권은 없죠. 그렇지만 현재 훔쳐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 뭐예요? 점유권은 있더라, 그죠? 그와 같이 점유권은 본권 유무 불문하고 현재 점유가 있다면 그 자체를 권리로 인정해주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의에서 동그라미 2번. 다만 예가 있죠, 그죠? 예적으로 사실상 해당 물건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제도 있고 뭐요? 반대로 사실상 지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인정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점유권은 본권과 별개죠, 그죠? 따라서 절도는 본권은 없으나 점유권이 있고, 반대로 뭐요?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소유권이 본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없죠, 그죠? 다음 점유의 가념화, 점유 보조자로 갑니다. 19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점유 보조자라면 사실상 해당 물건을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권 인정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점유 보조자는 대표님 뭐예요? 상점의 점원이라든지 식당의 종업원, 가정부 등을 이야기합니다. 자, 조문을 볼게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타인 동을 볼게요. 타인. 이 자는 뭐예요? 주인이죠. 쉽게 말하면 점유주입니다.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자. 이 자는 뭐예요? 점유 보조자랍니다. 점원, 식당, 종업원, 가정부 등이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점유 보호자가 사실상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 자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 자를 뭐예요? 지시하는 그 점유주인 타인만이 점유권자가 됩니다. 이때 지시는 명령, 복종 관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상점의 점원이 아침부터 뭐요?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사실상 가게에 있는 어떤 물건들을 사실상 자기가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주인은 퇴근할 때만 와서 어떤 하루의 영업에 계산만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자에게 점유권을 인정한다면은 이자가 뭐요? 점유권을 주인에게도 행사를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주인이 뭐요? 이와 같은 점유 보조자인 점원을 사실상 뭐요? 어떤 자신의 어떤 손과 발과 같이 이용을 하고 그 자의 어떤 사실상 지배가 뭐요? 법적으로 주인의 점유로 인정되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점유권이 인정이 되죠. 그때는 주인만이 점유권자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옆 페이지 보세요. 2번. 점유 보조 관계란, 즉, 타인의 지시, 그죠? 명령 복종 관계를 말합니다. 이 어떤 명령 복종 관계는 사실상의 존재로 충분하지 적법 유효할 필요는 없습니다. 효과 3번 체크할게요. 이 어떤 점유 보조 관계가 인정되면 주인인 점유주만이 점유권자이고 점유 보호자는 점유권이 없습니다. 다만 점유 보조자도 자력구제권은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 식당에서 어떤 은식기 등을 통해서 뭐요? 아주 고급 음식점입니다. 근데 고객 중에 한 명이 수저를 뭐요? 주머니에 넣어서 나가더라고요. 그때 주인이 쫓아가서 뺏어오지 않고 가게 점원이 가서 자력으로 뭐요? 뺏어올 수 있다. 그죠? 점유권은 없지만 이와 같은 범위에서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됩니다. 자, 효과 볼게요. 4번. 그래서 이 경우 점원의 사실상 지배가 법적으로 뭐요? 점유주인, 주인의 점유가 된다. 그죠? 그래서 가정부가 우리가 시장에서 뭐야? 콩나물 한 봉지를 사옵니다. 그럼 점유가 취득됐죠. 법적으로 누가 점유를 취득한 거예요? 주인이 점유를 취득한 거고. 사서 오다가 뭐야? 건망적으로 마을버스에서 두고 내려버렸다. 그죠? 누가 점유가 잃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잃어버린 게 된다.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점유 보조자였던 물건에 대한 어떤 점유 취득 내지 상실은 법적으로 주인의 점유 취득 상실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판례가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들이 213조를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법조문이 없으신 분들은 361페이지로 옵니다. 자, 361페이지 보면은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서 반환을 청구자, 점유한 자. 따라서 소유자는 뭐요? 자신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서 뭐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누구에게만? 소유자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 그래서 판례입니다. 사실상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점유 보조자가 가지고 있지만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죠. 그죠? 그럼 이 경우는 소유자는 누구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돼요? 점유주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판례요. 따라서 회사의 직원 등 점유 보조자는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더라도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죠? 즉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누구에게?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 점유자. 이 경우는 주인에게 반환을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봤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는 사실상 지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인의 점유입니다. 갑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그죠? 근데 갑이 사망을 합니다. 을은 가출 상태입니다. 그럼 갑의 모든 권리는 자동적으로 뭐요? 상속인에게 상속되죠. 따라서 이자는 가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 있지 않다, 있지 않다, 그죠? 그렇더라도 당연히 피상속인의 점유가 그대로, 그죠?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둘째 줄 1번. 상속의 사실을 가출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죠. 알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 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상속인의 점유는 피상속인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죠? 따라서 상속인의 어떤 피상속인의 점유에 어떤 하자가 있다, 그죠? 그러면 상속인의 점유는 깨끗한 점유가 아니라 뭐요? 하자 있는 점유를 그대로 물려받는 경우에 불과하죠. 따라서 상속인이 다시 매매 등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자신의 고유의 어떤 점유를 하지 않는 뭐요?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라면 뭐요? 상속인의 점유도 계속 타주일 수밖에 없다, 그죠? 피상속인의 점유를 그대로 상속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여기까지 검토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간접 점유 이하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